자, 오늘은 성인이 되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결혼식 하객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참석 여부입니다. 일단은 결혼한 친구가 내 결혼식에 왔던 친구다. 그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. 뭐 이유가 없어요. 만약에 그 사이에 싸웠거나 사이가 안 좋아졌다. 그래도 가세요. 그래도 가는 게 맞는 겁니다. 싸운 건 싸운 거고 문제가 있었어도 받은 건 주고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모든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고 3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결혼했거든요.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이미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결혼한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진 않았어요. 왜냐면 내가 못 갔으니까.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내가 미국에 있느라 결혼식에 못 갔던 친구들이 어떻게 또 내가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또 참석을 해준 거예요. 얼마나 고마워요.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은 선물을 보내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, 그리고 또 무조건 가야 하는 경우는 친구가 결혼 발표할 때 모여서 밥이나 술을 쏘는 자리가 있잖아요. 결혼 발표할 때 그 친구들 사 먹인 비용에다가 그 친구들 다 올 줄 알고 숫자 계산해서 지불한 식대비를 계산하면요, 양심이 있으면 꼭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친구를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았고 별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. 그러면 애초에 그 자리에 가서 밥이나 술을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거죠. 가서 얻어먹는 순간 인간이라면 꼭 참석하는 게 정말 맞는 거고, 정말 꼴 보기 싫은 친구에서도 그날만큼은 진심은 아니었어도 참석하고 축하해주는 게 그냥 기본 도리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결혼 발표할 때 밥이나 술 쏘는 자리에 날 부르지도 않았고 따로 청첩장을 준 것도 아니라면 그냥 넌지시 이야기했거나 모바일 청첩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본인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. 이번 기회에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. 뭐 굳이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별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요, 뭐 안 가면 되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는 격식. 결혼식에 하객으로 초대를 받고 간다면 될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하게 격식 있게 차려입고 가세요. 뭐 정장을 입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정장이 아닌 캐주얼 차림에도 좋으니까, 그러니까 옷도 반듯하게 다려입고 신발도 구두나 깔끔한 스니커즈면 뭐 괜찮습니다. 또 여자분들은 신부가 돋보일 수 있게 화이트 계통이나 화사한 옷보다는 살짝 어두운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게 좋고요. 또 옷을 너무 야하게 입는 것도 안 좋겠죠. 물론 옷을 차려입지 않아도 결혼식에 와준 것만 해도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, 뭐 결혼식이라는 게 단지 내 친구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친구와 내 친구의 배우자의 집안 어른들도 봐야 되는 뜻깊은 자리잖아요. 또 이게 안 보는 것 같아도 특히 어르신들은 내 사위나 며느리 될 사람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은근히 굉장히 유심 있게 봐요. 그러니까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결혼하는 내 친구의 얼굴을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에티켓이다.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었는데 내 선배의 결혼식이었어요. 그 선배의 친구들이 열댓 명이 우르르 들어오는데, 와, 하나같이 껄렁껄렁거리면서 껌 씹고 뭐 담배 냄새 풍기면서 지들끼리 막 시끄럽게 낄낄낄거리면서 들어오는데, 어떤 사람은 일수가방 들고 있고 한 명은 반팔 입었는데 이레지미 문신 이렇게 드러내고 들어오고, 진짜 가관도 아니었어요. 진짜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지들이 뭐라도 되는 양 무리를 지어서 조폭놀이를 하는데, 저는 본능적으로 그때 양가 측 부모님의 표정을 봤는데 대놓고 뭐라고 하진 못하지만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. 특히 신랑 측 부모님이요. 그리고 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신부 측의 하객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, 다들 하는 이야기가 신랑이 깡패야? 신랑 친구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? 그런 흉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데, 제발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그따위로 행동하지 마세요. 이 신랑 신부 측 하객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일이고, 특히 신부 측 가족에게 아주 길이길이 명절 때마다 흉보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제발 때와 장소에 맞는 예절과 품위를 지킬 것. 또 세 번째는 축의금인데요. 축의금이라는 건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. 저는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직장 동료나 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은 한 5만 원 냈었고요. 좀 친한 친구라고 하면은 보통 10에서 20 사이, 정말 친하면 한 50 이렇게 했었는데,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받은 그대로 돌려주진 않았어요. 왜냐면 지금은 벌써 세월이 지났고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축의금 5만 원 낸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도 저는 그냥 10을 냅니다. 또 10을 한 친구에게는 한 20 정도 내고요. 자, 이 축의금이라는 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 요즘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한 10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얼마를 내든 중요하진 않죠. 가는 게 중요하니까. 하지만 5만 원 내고 나서 가족 4명 데려와서 식권 4장 챙겨가는 그런 건 좀 하지 말자고요.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정말 중요한 행사고 정말 축하해줘야 하는 날입니다. 그래서 그날만큼은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자. 또 그리고 축의금을 내가 언젠가는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축하의 의미로 주는 기부 같은 느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. 자, 네 번째는 인사입니다. 인사.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.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당일날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친구분들, 부모님의 직장 선후배, 친척분들 모두 일일이 다 웃으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어요. 그래도 친구 누가 왔다 갔구나라는 기억은 당연히 있죠. 근데 하지만 정확히 어떤 친구가 다녀갔는지는 나중에 축의금 목록이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. 근데 그런데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얘가 왔다 갔어?
얘가 언제 왔다 갔지? 야, 그러니까 와서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그냥 휙 가버리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. 물론 와준 것만 해도 정말 고맙죠. 근데 그래도 이 속으로는 이 자식 이 형 왔으면은 좀 그래도 얼굴 보고 인사라도 하고 가지 하는 약간의 서운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이왕이면 어렵게 시간 내서 힘들게 친구 결혼식장에 왔잖아요. 그러면 밝게 웃으면서 친구랑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해주고 축하 인사도 건네주고 옆에 계시는 친구 부모님께도 자기소개하면서 축하드린다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은 그 결혼식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 고맙거든요. 제 결혼식 때 친한 동생이 왔었는데 나 보자마자 달려와서 형 축하해요 하면서 안아주고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께도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었고, 그리고 이 친구가 신부 대기실까지 가서 제 와이프한테 안녕하세요, 형기 형 고등학교 후배입니다,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,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했대요. 그 결혼식장에 와준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고 고마웠지만 그 동생이 유독 더 기억에 남고 고마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. 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그때 그 동생 누구니? 애가 정말 착하고 예쁘더라. 그 후배 누구였어? 정말 고맙더라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좀 늦게 도착해서 인사를 못했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꼭 마지막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하고 찍는 사진 있잖아요. 그거 꼭 찍고 가세요.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나서 사진 보면서 이 친구 왔었지, 이 친구 왔었지 하면서 기억에 남지,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간 친구들은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. 그래서 이왕 간 거 확실하게 제대로 축하해주고 사진까지 꼭 찍고 오자. 자, 5번째는 피로연 예절. 피로연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이죠. 이 술이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친구 가게들의 술주정인데요. 이 신랑 신부가 인사를 오기도 전에 이미 취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이 피로연장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. 물론 잔칫날이고 즐거운 날인 건 맞지만 마치 여기가 동창회를 하는 술집에서 노는 것처럼 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. 자, 회포를 풀고 싶으면은 피로연 끝나고 알아서 각자 나가서 술집에서 2차 하시고, 이 피로연장에서는 조용히 밥 먹으면서 가볍게 약주 한두 잔만 하자. 제가 한 번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. 신랑 신부가 인사로 왔는데 친구가 취해서 야, 너 용됐다. 진짜 옛날에 찌질했었는데 이런 모습도 본 적 있고, 바로 뒤에 부모님이 계신데도 야, 뽀뽀해. 뽀뽀해 하니까 신부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빼니까 왜 이래요 재수씨, 이런 거 좋아하잖아, 왜 빼고 그래, 왜 내숭이야. 자,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신부 당황하게 하고 신랑 난처하게 만들고, 그런 장난은 유쾌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하객들도 불편하고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모두 불편한, 본인들만 신난 거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. 인간관계 강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1년 동안의 제작 끝에 몇 개월 전에 인간관계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가격 또한 평균적인 클래스 U 강의들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. 제 클래스 U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혜택은 제가 만든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기르기라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은 클래스 U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성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. 또 하나는 제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단톡방 멤버분들을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반면에 클래스 U 수강생 모임 참가비는 딱 10,000원만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차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니까요. 꼭 클래스 U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저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인간관계 핵심 포인트, 인간관계의 핵심 공식의 엑기스만 뽑아서 일상생활, 직장, 연애, 가족, 친구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카리큘럼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 U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수강해 주시고요. 또 제 단톡방에도 들어오셔서 저랑 언제나 소통하시고요. 많은 감독님들 직접 만나 뵙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. 저는